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항상 천만가 아침에 같이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질 테고 행운이 많이 오리라 믿습니다. 좋은 일 가득해야겠죠.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반도체 핵심 공장이죠. 핵심 공장, 우리 삼성. 이 핵심 공장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과연 떠날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흥미롭죠? 과연 떠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대한민국은 참 아이러니 하겠죠? 어떻게 될지 참 안 봐도 훤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핵심 공장이 한국을 떠날지 안 떠날지 그런 관련된 그 KBS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은 그 1998년에 그 문을 연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이 있어요. 그 오레곤주 유진시예요. 유진, 오레곤주.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 오레곤주 유진시 공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당시에 그 현대전자였죠. 그 현대전자나 하이닉스는 13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완공을 했어요.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은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조 5천억.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2001년에 라인 업그레이드도 했다고 합니다. 그 64메가 SD램 공정을 256메가 공정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오레곤주 그 현지 신문들은 여기에 그 하이닉스가 추가로 쓴 돈이 한 1억 2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유진 공장의 역사는 10년에 그쳐버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도죠. 금융위기. 하이닉스는 미국 공장 생산을 중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D램 메모리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었다는 이유에서 이제 딱 셧다운 해버리죠. 셧다운. 그 당시 유진 공장에서는 200mm죠. 200mm 웨이퍼에서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그 세계 D램 산업은 300mm 웨이퍼 체제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그 웨이퍼 직경이 한 1.5배 커지면은 반도체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 공장은 그 이후에 12년간 용도 없이 비어 있었어요. 12년간 비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그 브로드컴이나 코닝이 인수하기도 했는데 그 생산 시설로는 활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그 부지와 공장이 경매에 나와서 낙찰이 돼요. 낙찰 시작 가격이 한 150만 달러, 실제 낙찰가는 한 630만 달러밖에 안 된다요. 630만 달러에 낙찰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도 힘드네요. 스트라차차라나 하여튼 이상한 있어요. 그런 업체에서 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가 샀어요. STRATACH 이름도 기네요. 스트라체? 하여튼 이 기업이라는 데서 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가 샀는데 반도체가 아닌 고속도로 광고판이나 패스트푸드 메뉴보드, 공항 티켓, 키오스크에 사용하는 그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오레곤 현지 매체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결국 1조 5천억 넘게 들였던 공장이 얼마? 70억짜리 된 거야. 70억. 완전 똥값 된 거죠. 그래서 반도체 해외 제조 시설은 용도가 닿으면 이렇게 애물단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이닉스는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두지를 않아요. 주요 반도체 공장 대부분도 여전히 한국에 있죠. 이런 사실들을 한번 또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또 그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IT 산업 의존도 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그 반도체 수출의 비중은 2018년 이후 20%까지 안팎으로 올라가요. 안팎까지 올라가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 2019년엔 주춤하죠. 지난해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추세는 그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IT 업종은 어떨까 한번 보는데 그 한국은행은 그 IT 제조업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새 제품을 비교를 해봤는데 2000년대 10년간의 성적표와
2010년대 10년간의 성적표를 비교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특징은 초반 10년은 디스플레이하고 휴대전화가 좋아요. 디스플레이하고 휴대전화가 좋죠. 좋은데 결국 2010년 이후 10년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죠. 그래서 2000년부터 10년간 반도체 산업 비중이 6.5% 줄어들었어요. 그 휴대폰과 디스플레이는 각각 5.3, 8.2%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2010년 이후 10년 동안은 반도체 비중은 8.9%나 증가하고요. 휴대폰과 디스플레이는 각각 4.8, 5.8% 감소를 한답니다. 그 한국은행은 이 변화를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는데 그 반도체의 경우 2000년대의 비중 감소는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메모리 반도체 이제 치킨 게임이 심화돼요. 그래서 D램 가격이 이제 80% 이상 급락했죠. 그러나 그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수화기 시기가 2010년 이후에 도래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2010년 이후에 빅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IT 산업이 급팽창합니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과 같은 뭐 기조적인 수요 확대하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막 수반되는데 서버하고 PC용 메모리 반도체가 막 수요가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과 휴대폰용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교육 조건이 이제 나아지고요. 이제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이제 경쟁력이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러나 그 휴대전화하고 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일어난 변화는 좀 다르다고 하네요. 휴대전화는 2000년 이후에 그 대중화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요. 그래 교역 구조는 지속적으로 좋아졌고요. 그런데 국내 생산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제 국내 원가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국내 업체의 생산 공장이 이제 해외로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생산량을 보면은 국내 생산량은 한 2,400만 대 정도 돼요. 2,400만 대. 그리고 전체 생산 능력이 한 4.5%밖에 불과 안 합니다. 그 디스플레이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보니까 LCD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 교육 비중은 상승했는데 2010년 이후 공급 과잉에 따른 LCD 단가 하락이 이제 심해져요. 그 공장이 급속히 해외로 이전됐는데 제품 경쟁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저가 LCD 시장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레드 등 고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가고 있는데 올레드 역시 중국 업체들이 추격이 굉장히 거세죠. 그리고 물론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해외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 삼성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하이닉스도 중국의 대규모 공장을 짓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반도체 연구 개발과 생산의 핵심 기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안에 있고 밖으로 떠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앞서서 하이닉스의 미국 공장이 그 폐업에서 보듯 해외의 대규모 공장을 만드는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네요. 1조 넘는 공장이 30년 만에 70억 원의 헐값에 매각됐지 않았습니까? 용도가 다한 공장의 매각이나 처분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하네요. 게다가 세계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성상 그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하고 원가 경쟁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 진출 국가가 지방 정부가 공장 신설에 세제 혜택 등 그 당근을 준다고 해서 이러한 그 리스크가 본질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점점 더 거대한 설비 투자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5나노, 7나노, 뭐 최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개발에는 아까 잘 말했죠. 한 2천억에서 3천억짜리 그 EUV 장비가 들어가고 이제 라인 하나 만드는데 그 조단위예요. 조단위.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어서 뭐 치킨 게임보다는 거대 자본의 투하가 필요한 거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전문가들이 반도체 가운데 특히 D램은 그 복합 단지를 통해서 연구 개발하고 생산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나 LCD 공장은 수요가 많은 곳이나 인건비가 싼 곳에 짓는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참 흥미롭습니다. 보면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죠. 보니까 게다가 그 첨단 기술 유출이나 그 국가 경쟁력 그 유지 차원에서 고려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죠. 바이든이 지난주에 반도체 화상회의 했죠. 그때 막 삼성까지 불러가지고 진행했는데
그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소집했어요. 왜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왔겠습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인프라이면서 안보라고요. 안보 이슈라고 이렇게 천명을 한 겁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반도체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죠. 안보 이슈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 따라서 가장 최첨단의 전략적 반도체 제조 시설을 해외에 짓게 정부가 협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기업 입장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삼성의 텍사스 그 파운드리 공장은 첨단 공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추가로 짓겠다는 공장 역시 뭐 최고 수준의 초미세 공정을 갖춘 그 최신 공장이 되기는 쉽지 않다. 뭐 그렇게 보고는 있어요. 미국 공장은 경쟁력은 여전히 높지 않고요. 반도체 수요의 한 70%는 중국 등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유진 공장에서 철수한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스코의 그 경영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전의 미국 진출은 효율성 차원이라기보다는 시장을 놓칠 수 없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수출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정부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그런 취지고요. 실제 중국 공장 역시 동일한 중국 정부 요청에 화답한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연구위원은 그 미국 반도체 공장들의 경쟁력 자체가 여전히 높지 않다고 합니다. 공장 자체의 경쟁력만 보면은 수치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규모의 공장을 짓더라도 핵심 전략적 제조 시설을 해외에 짓기는 쉽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전하기는 쉽지 않다. 핵심 공장은 뭐 떠날 수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도 뭐 핵심 공장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죠. 하여튼간 우리나라에 공장 많이 져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대거 채용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흥미로운 소식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세요.